라이언 맥도널드 선수 3년 재계약했네요. 410만 달러라고 적혀 있고요. 사실은 템파베이 라이트닝 하면은 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이름 중에 하나. 제일 먼저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뭐 쿠체로프도 있고 바실럽스키도 있고 헤드만도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말 앞선에 나와야 되는 이름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맥도널드 선수가 3년 재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올 시즌 끝나고 FA였고,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계약 이야기를 하면서 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수비수 조금 노릴 수 있을 팀은 맥도너 노려보면 상당히 좋다. 물론 이제 맥도너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 나올 일이 없어지게 됐네요. 템파베이가 별일 없으면 사실 요 계약은 40세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은퇴를 템파에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과정까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절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그죠? 만약에 템파베이가 1, 2년 안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뭐 이러면 이제 뭐 트레이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상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 어쨌든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 템파에서 은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조건은 410만 달러입니다.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경기력이라든가 실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봐야 되고, 1230만 달러입니다. 그죠? 그냥 곱하기 3이니까 이제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동 거부권이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해도 이제 팀이 이제 그냥 이제 이 마음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결국 이제 맥도날드 허락을 받아서 이제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맥도날드 선수 플레이 스타일은 뭐 확실한 수비 능력, 뭐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뭐 모든 부분에서 좋습니다. 플레이 리딩이라든가 포지셔닝이라든가 스틱 활용 능력이라든가 피지컬 능력도 이제 평균 이상은 충분히 된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커리어 내내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지컬에서 공략을 당할 때가 좀 있기는 있었어요. 커리어에서 쭉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 높은 수비 능력을 자랑을 하는 수비수고요. 근데 이 선수가 퍼금반이라든가 스케이팅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특질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무 수비 능력이 좋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뭐랄까요? 어 그냥 슥 지나가기가 쉬운데, 기본적으로 퍼군반이라든가 스케이팅 이런 능력에서도 상당히 높은 경기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실은 투웨이 수비수 같은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투웨이 수비수. 상당히 무서운 존재죠. 뭐 레인저스 때도 그랬고요. 뭐 지금 템파 때도 그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템파는 재계약한 이유는 역시나 확고한 경쟁력을 가진 조합을 유지하는 거. 뭐 이거 이제 뭐 사실은 이런 느낌으로 많이 소개를 드리죠. 근데 뭐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합을 결국 이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 과정에서 베테랑이기 때문에 또 염가 계약도 했다. 그죠? 상당히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이제 좀 부담이 없는 410만이니까 이제 그렇게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지난 계약보다 캡 차지량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 올해 이제 지금 현재 계약이 올해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675만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요 계약이 처음 됐을 때, 첫해 이제 전체 차지량을 확인을 하시면은 8%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94%, 내년에는 3.94%.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희염가로 잡았다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염가를 잡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느낌의 계약을 한 선수가 역시나 에컬롬 선수가 있었죠. 3년 400만 달러. 계약금도 거의 똑같고, 그리고 이제 이 이동 거부권 이런 부분까지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만 보셔도 이제 확실히 느껴지시겠지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뭔가 기준 같은 느낌의 계약이 하나 체결이 되면은 그 비슷한 느낌의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이 상한선이라든가 하한선이 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사실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모로 마티아스 에콜롬 선수의 계약이 생각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계약 기간도 똑같고 계약 금액도 거의 똑같고 NMC가 붙어 있다라는 조건, 그리고 두 선수의 나이, 그죠? 30대 이제 후반에 들어가는 나이들이기 때문에 에콜롬이 한 살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30대 중후반 이제 이런 느낌에서의 계약들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합의 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체르나크와 맥도너 뭐 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사실은 이 두 명이 템파베이가 옛날에 이제 2020년, 21년 그 무렵 우승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죠? 지금 이제 우승했을 때 그거잖아요. 2021년 우승했을 때 지금 사진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두 선수의 이제 경기력, 사실은 이제 요 우승한 다음에 맥도너 선수가 템파베이가 셀러리 캡이 없었기 때문에 팀을 잠깐 떠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재영입을 했죠. 2시즌 뒤였나요? 재영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에 이랑 올 시즌을 보시면, 올 시즌은 사실 이제 맥도널드 선수가 부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같이 많이 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1000분 이상을 두 선수가 5대5 상황에서 뛰면서 득실이 44대 25라는 초월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19가 찍혔죠. 그런데 SAT,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슈팅을 이제 오히려 이제 허용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 득실이 이렇게 이제 양수로 아주 크게 나왔다라는 거는 대단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안 좋긴 한데 템파베이가 사실 초반에 안 좋았었죠. 템파베이가 초반에 이제 뭐 바실렙스키도 좀 많이 부진한 게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작에 이제 좀 안 좋은 그림, 그렇잖아요. 그리고 10월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요럴 때 기록이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온 것이지, 기본적으로 맥도나 체르나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제 셧다운 능력 그리고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는 부분에서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차이까지 벌릴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요거는 2시즌 동안 그 지역 출발은 다음 그거 나올 건데, 이거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이게 또 들어갔네요. 보시면은 이제 맥도나랑 체르나크가 이븐 스트렉 상황에서도 많은 시간, 그리고 파워플레이는 사실 두 선수가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쇼트핸디드 상황에서도 거의 2분 30초 가까이 이상씩 이렇게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기대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PK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뭐 1라인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조합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런데 뭐 우리가 이것만 보면 그러면 수비적인 역할만 많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두 선수가 이제 지역 출발적인 부분을 바라보시면은 중립 지역의 출발 이런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수비 지역에서 출발이 더 많습니다. 40%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죠. 정말 뭐 50%막 너무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믿고 맡길 만한 조합인과 동시에 수비력을 보여주고, 공격에서도 사실 체르나크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를 많이 뽑아내지는 못하지만 중요 국면에서 공격 가담을 해가지고 뭐 마무리를 하고 이런 그림들이 가끔씩 나오는 선수기는 하거든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역시나 두 선수가 생각보다 공격 능력, 기여 능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좋냐라고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셧다운 수비형 수비수라고만 딱 불리기에는 사실 좀 억울한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제 맥도나랑 헤드만은 지금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같은 이번에 이제 3년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같은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 계약이 끝나요. 28-29 시즌이 끝나면은 계약이 마무리가 되는데, 결국 이제 30대 중후반에 들어서기 때문에 맥도너랑 헤드만의 건강 문제가 좀 나오면은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템파베이가. 사실 올해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회복이 될 만한 부상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고 회복을 선택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작년, 재작년 정도라고 하면 올림픽이 안 걸린 수준에서의 정규 시즌 이 정도의 몸 상태라고 하면은 그냥 뛸 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근데 이제 그렇게 뛰다가 또 악화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림픽 레이더에 좀 들어갈 만한 선수들은 좀 몸을 사리는 느낌도 저는 좀 받기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뛸 수 있지만은 괜히 이제 뭐 뛰었다가 더 부상 심해지고 이래버리면은 올림픽에 정말 몇 년 만에 나가는 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좀 조심하는 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만이죠, 그죠? 그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맥도너랑 헤드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내후전에도 올해처럼 뭐 지금 헤드만은 장기 부상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맥도나 같은 경우도 부상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게다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헤드만이 아니라 체르나크 선수 사실은 커리어에서 그렇게 몸 상태가 그냥 부상 없이 쭉 뛰는 그런 느낌의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겹치게 되니까 어쩌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면 맥도나 헤드먼도 부상이 계속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거기다가 체르나크까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이러면 최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템파베이가 올해부터 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는 자원들이 생겼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체르나크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파베이는 사실은 경기력이 무척 좋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데란 레디시라든가 뭐 그죠? 파워랭킹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샤를 에드와르 도스투 같은 선수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KH를 뛰고 있는 필렌코프가 올해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 디나모 모스크바에 있는 필렌코프 선수가 올해 무진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까지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더 계속 합류를 하겠죠. 필렌코프도 아마 올해 끝나고 나면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그건 장담은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전력의 대부분이 지금 잔류 상태입니다. 내년 시즌 2,200만 달러의 잔여 캡이 있는데 재계약이 필요한 선수가 비오르크스트란드, 모저, 레디시, 도스투 이렇게 4명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또 뭐 없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자원이라고 보는데 이 4명의 선수를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올해 레디시의 활약이라든가 그리고 모저의 활약 이런 선수를 보면은 이 둘을 잡는데 돈이 조금 들어가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비오르크스트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잡아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굳이 무리해서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돈을 아낀 다음에 정말 이제 한 900만 달러 수준 이상의 뭔가 A 플러스급 이상의 그런 이제 자원들을 잡는다라든가 그런 선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저랑 레디시는 무조건 잡을 것 같고 도스투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캡 어쨌든 충분합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템파베이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이번 FA 시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